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현대의 첫 번째 PBV 전기 차량 ST1이 출시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ST1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겠죠? ST1은 코드명이고 진짜 출시될 때는 아마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타리아 카고? ST가 스타리아의 약자 아니야? 스타리아라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지금 이 차량 겉모습은 사실 스타리아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실내부터 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스타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연기관 차량이잖아요. 디젤, LPG 이렇게 두 가지 모델하고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 일렉트릭이라고 하죠. 100% 전기 차량이면서 동시에 화물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냉동이라든지 내 입맛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디자인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디자인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리아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 라이트가 나와 있었잖아요. 이것도 원가 절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DRL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 이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가는 있는 요 정도가 이제 그나마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도 보면은 원래 스타리아에서는 옵션을 넣으면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냥 LED가 아니라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앞쪽에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충전구를 통해서 무려 350kW급 충전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할 때 단 20분이면 된다고 해요. 우리 솔직히 전기차 끄는 분들 다 아실 거야.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죄다 포터, 봉고 이런 일렉트릭 차량들이 가서 줄 서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 배터리 한 10%에서 80% 충전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50분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분, 절반 이하의 충전 시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점이 좀 있죠. 저희가 이 뒤쪽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차량으로 잠깐 옮겨왔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샤시라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만 있는 차량입니다. 아직 뒤쪽에 있는 탑이라든지 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은 800V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한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포토2, 봉고3 이런 일렉트릭 화물 차량들을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가 한 58, 뭐 되게 조그마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 ST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오닉5나 EV6 같은 데 탑재됐던 77.4에서 살짝 못 미치는 76.1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317km로 기존 한 200km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더 좋은 점이 들어갔죠. 포토2 봉고3에서는 낮은 전압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속 충전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일반적인 전기 승용차가 탑재하고 있는 800V 배터리 시스템을 그대로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그만큼 훨씬 빨라진 거예요. 근데 800V 시스템이면은 이거 인산 처리 아니라 NCM 배터리야? 당연하죠. 우리 피디님 똑똑하네. 당연히 이 차량은 LFP 배터리가 아니라 NCM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에 NCM 배터리가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니까 배터리를 좀 더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장거리를 갈수록 휴게소에 있는 ST1이 더 적어질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충전으로 부산은 가야지. 아니 317km면 뒤에 뭐 1톤 정도 무게 싣고 이렇게 하면 200km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0km면 서울에서 대구도 못 가요. 그러네. 이거 배터리 팩이 운전사 뒤쪽부터 중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빈 공간에 더 채워놓으면 이 스탠드 레인지 해가지고 더 멀리 가는 차 나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배터리를 여기까지만 넣어줘도 80몇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충분히 뭐 대구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전기 화물차보다는 주행거리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뒤쪽에 모터가 없네? 원래 우리가 포터2, 봉고3 그리고 뭐 다른 여타의 차량들을 생각해보면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었잖아요. 근데 ST1부터는 전륜구동 기반 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 요런 정도 시스템만 탑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포터나 봉고3 같은 차량들은 두 개의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복륜 차량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ST1 차량부터는 복륜보다는 이렇게 휠 타이어를 하나만 넣고 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쪽에 무게를 뭐 한 1톤 정도 싣는다고 하면 당연히 후륜 구동이 좀 더 유리하고 접지력이 높아지려면 복륜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았을 텐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타이어 하나로 구동하는
사용하는 것도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뒷타이어랑 앞타이어랑 똑같으면은 그냥 앞뒤 타이어 똑같이 사면은 더 싼 거 아니야? 막 그거 있잖아, 타이어 가게 가면은 3개를 사면 1개 플러스 더 막 이런 3 식으로. 플러스 1 앞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65R17이라 그래서 스퀘어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짝의 바퀴가 모두 똑같은 타이어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던 타이어를 뒤쪽으로 보내서 편마모를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괜찮을지도? 그리고 이 차량은 앞쪽에 구동계가 있고 모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좀 특이한 것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이제 앞에를 한번 볼 텐데 경찰 근데 이거 변신할 것 같아. 또봇 같아, 또봇. 무슨 또 보셔. 우리 세대는 로보캅이지. 로보캅이라고? 우리 세대는 K캅 쓰지. 아 그렇지 나는 로보캅인데 로보캅 진짜 좋았는데. 아니 왜 현장에 갑자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당황스럽네. 아니 지금 현장에 자전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돌아다니냐면 지금 이 ST1을 용도에 맞게 최적화해서 구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카카오 T바이크도 있고요. 여기 이 경찰차도 있어요. 경찰차. 앞으로는 경찰차에 소나타 이런 거 안 온다고. 이런 ST1으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차 갖고 어떻게 잡어? 이 차는 범죄자 후속용이거나 뭐 형사님들 출동용이겠지. 어이 현행범 체포할 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이 차 전기차라고 속도도 빨라? 어이 그럼 속도 엄청 빠르지. 이게 지금 160kW급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20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전기 모터라고. 야 이제 암행순찰차 G70보다 이게 더 무섭겠는걸? 그건 아니지. 암행순찰차는 380마력이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구급차도 있어요. 구급차. 기존에 우리가 스타렉스 같은 것들 생각해보면 전고가 조금 낮아서 안쪽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불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고가 높다 보면은 원활하게 구호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실제로 이런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여요. 여기는 애견 목욕을 시킬 수 있는 펫샵 같은 것들을 소형으로 열어놨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이 정도면은 대형견 한 3마리는 목욕시키겠는걸? 아 충분하지. 게다가 이 정도면은 원룸으로 꾸며도 될 것 같은 넓인데? 아니 옆에 보면은 원룸 같은 게 있어. 아 여긴 LP바네 또. 여기가 한 170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여성분들은 그냥 허리 쭉 펴고 다닐 수도 있고, 제가 키가 178이거든요. 근데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고개를 요 정도만 숙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구부려도 될 정도로 높이가 정말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안쪽에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릴 때도 발판 밟고 내리니까 되게 편해 보인다. 그쵸. 이런 스텝 게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V 콘센트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캠핑카로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문 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잖아. 아니 이건 뭐야?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스마트팜. 그리고 요 앞쪽에서 한번 특이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스타리아 앞부분, 스타리아래. 자꾸 스타리아라고 하는데 ST1 이 앞부분을 보닛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가스리프트 없습니다. 이렇게 핀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또 열어서 고정시켜 줘야 되고요. 위쪽에 보면은 요게 있는데 얍! 이렇게 프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렁크가 있어요.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뭘 보관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이 프렁크를 이용하려면 안쪽에서 버튼 당겨서 본인 열고 이거 고정시키고 열어서 물건 보관하고 닫고 핀 빼서 다시 고정시키고 닫고 타야 돼. 너무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복잡하니까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네. 뭐요? 이것만큼 좋은 용도가 없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뭔- 요즘 느끼고 있는데 비상금 숨기는 용도. 그래. 우분한 분들 여기다가 현금 보관하시고, 이제 이동식 하드디스크 같은 것도 여기다 보관하실 수도 있고. 과정이 복잡할수록 더 좋네. 지금 이 차량 160kW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60kW면 비슷한 차량으로 코나 EV 같은 차량들이 150kW급 모터를 탑재했었거든요. 150kW면 204마력 정도가 돼요. 근데 그것보다 한 10kW 정도 더 높은 거니까 210에서 220마력 정도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차량이 전기차잖아요. 그리고 전장도 5.6m나 됩니다. 우리가 포터 같은 경우에는 길어봤자 5,100, 150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전장도 길고 전고도 2m나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차체가 좀 무거워요. 2.5톤이나 되는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출력으로도 매우 원활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실차가 나왔을 때 한번 운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시승차를 받게 되면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도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초음파 센서도 달려 있어서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장애물도 감지를 해낼 수 있고요. 뒤쪽에도 보면은 탑에 위치한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라든지 센서들 이런 것들도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초음파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 차량의 전고가 2.2m가 살짝 안 되는 굉장히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가끔씩 굉장히 전고가 낮은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 후진으로 들어가다가 이 탑을 부숴 먹으면은 생각하기도 싫어. 왜냐면 이 차도 부서지는 거지만 주차장도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초음파 센서도 이렇게 탑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차량에 탑승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스텝 게이트 같은 것들 만들어 놨고요. 일단 딱 탑승했을 때 ST1은 포터, 봉고 이런 차를 제가 꽤 많이 몰았었는데 훨씬 편해졌습니다. 일단 앞뒤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시트 조절 거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포터 몰 때는 어느 느낌이었냐면 직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발목을 이렇게 세워놓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목에 무리가 정말 많이 갔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제가 꽤 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긴 하네요. 그리고 원래 포터, 봉고 이런 차량들은 엔진이 어디 있어요? 엔진이 운전석 아래에 있어. 운전석 아래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엔진열이 실내로 정말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항상 풀로 틀어놓고 다녔는데, 지금 이 차량은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엔진열이 실내로 유입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 지금 이 차량 핸들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제는 화물차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시대가 왔네.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차값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런 것도 넣어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12.3인치 LCD 디지털 클러스터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 미디어를 눌러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폼 프로젝션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케이블로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선으로 안 돼요. 새롭게 되어 있는 CCNC랑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EV에서 예상 주행거리가 나와 있는데, 배터리를 69%까지 충전했을 때 214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득 충전했을 때 300km 가까이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V12 전기 사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커버를 열면 이런 식으로 220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실내에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거는 살짝 에러가 아닌가 싶긴 한데,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 지금 다른 현대차들 컬럼식 기어 시프터 넣어 놓는데 이거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편의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넣어줬으니까, 운전석 통풍 시트, 뭐 오토홀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활성화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수납 공간도 엄청 넓어요. 센터에 보시면 컵홀더도 있고, 이 센터 콘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단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도 있고, 위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약간 레이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위쪽 수납함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종이 서류 같은 것들 넣어 놓을 때 간단하게 이런 데다가 펜이랑 넣어 놓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거는 제가 발견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니 운전기사분들은 뭐 거울 보지 말라는 거야? 아니 이거 거울 하나 얼마 한다고. 이런 거울 좀 넣어주면 좋잖아요. 여기 거울이 안 들어가 있어.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서 살짝 아쉽긴 해요. 근데 이거 완전 실내가 스타리아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스타리아는 요 정도 내장재는 아니야 진짜. 지금 이거 다 플라스틱 썼잖아. 아무래도 화물차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실내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어 놨다고 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냉동 탑차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찬바람 엄청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 콜라부터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PD님 뭐 먹고 싶어요? 포카리지. 포카리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가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땠어요? 기존에 이렇게 락킹 이렇게 도어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열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나 뭐 많이 했었지 내가. 근데 이렇게 도어 캐치 하나로 굉장히 간소화 됐습니다. 이렇게 열고 여기에도 도어 캐치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다 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열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락킹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락킹 장치를 해지를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석이 형성되어 있어서 닫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졌죠. 이거 뭐 냉동 탑차에 갇히면 이거 열고 나오라는 거잖아 이거. 이 차량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안에서 셀프로 탈출이 가능한지. 이렇게 안쪽에서 위급 상황에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냉동 탑차라고 하면은 이 뒤쪽에 냉동을 위한 배터리 시스템을 따로 탑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전기차잖아요. 여기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에서 전력을 끌어다 쓴다는 장점들이 또 있어요. 현대가 이번에 약간 작정한 것 같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람들한테 맞출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다고 하거든요.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우. 보통 포터, 봉고 이런 냉동 탑차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뒤쪽에 있는 이 냉장 칸에 온도가 몇 도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다가 작은 단말기 하나를 놓고 그 단말기에서 온도가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찍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영수증으로 이렇게 종이 형태로 나오는 거를 똑 끊어가지고 아 우리 이렇게 온도 유지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부터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고 여기 보시면 냉동기라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냉동칸을 이렇게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온도 기록 정보를 누르면은 뒤쪽에 있는 냉동칸의 온도가 몇 도로 유지되어 왔는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을 쓴 게 뭐냐면 차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어플과 연동을 해서 이거를 굳이 영수증 형태의 지류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야 이거는 생각보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들을 가지고 있는 뭐 대기업 같은 그런 곳에서는 어떤 차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고 뭐 어떤 차는 충전해야 되고 어떤 차는 나가도 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차에 딱 탑승을 하고 뒤쪽 문 그리고 옆쪽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이런 것들이 모두 닫힌 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안전벨트를 매면 굳이 여기 있는 EV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동이 켜져서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 진작에 안 해주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왜? 아이오닉 6는 왜 안 해주냐고. 아니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 밟고 그냥 출발하면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잖아. 어? 아이오닉 5 이번에 새롭게 나온 페이스리프트 걔도 안 돼요. 근데 ST1이 왜 되냐고. 이게 더 최신이니까. 그러시겠지. 그리고 화물차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A, B, C, D, E 이렇게 목적지를 쭉 설정을 해 놓으면 A 지점에 도착하면 B 지점으로 가는 경로가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설정된다고 해요. 야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각 잡고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현대에서 새롭게 출시한 PBV ST1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ST1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탑승자를 위한 편의 장치들이 워낙 많이 달려 있어서 통풍 시트라든지 스탑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화물차 운전자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차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해서 나온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들, 편의 사양들, 장치들, 안정 관련 옵션들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능들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가격이 좀 함정이야. 가격이. 게다가 얘는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시작 가격이 5,980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 마이티 트럭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비싸잖아. 너무. 거기다가 옵션 넣고 뭐 이렇게 트림을 올리면 6,300만 원. 6,300. 아니 그래도 이제 전기차라 보조금 받을 거 아니야. 아 보조금 받지. 보조금 받는데 기존의 포터2, 봉고3 이런 애들 일렉트릭 시작 가격이 4,400에 보조금 받아서 2,400 이렇게 샀던 차였어요. 그럼 얘는 실제 구매가가 어느 정도인데? 얘는 옵션 넣고 6,400짜리 기본 카고로 뽑는다 그러면 보조금 받고 4,400. 편의 장치와 운전자를 고려한 편의 사양들 이런 거 들어간 건 정말 좋은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살짝 단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출시되어 왔던 모든 화물차들 예를 들어서 포터2 LPG 모델 디젤 트럭 1,800만 원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화물 밴 2,600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수동이고 자동을 넣으면 2,800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시작가가 보조금을 받아도 4,0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높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친환경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에서 많이 살 건데 뭐. 그래봤자 기업에서 몇 대나 사겠어.
카카오 100대, 켈리 200대. 어? 그래봤자 400대잖아요. 포터 한 달에 7,000대씩 팔려요. 아니 그렇게 환경 오염시키면 어떡해. LPG 쓰면 되잖아요. 할 말 없잖아. 실드가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진입 장벽을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풀어야 할 숙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PBV, ST1,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